내 진짜 아버지는 이상철일 수도 있다. 그 말이 흘러나온 순간 지은호의 심장은 발밑에 바닥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피 한 방울로 닮음을 설명하려는 사람들과 피가 아니어도 닮을 수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어느 쪽으로도 설 수 없었다. 도망칠 문은 이미 닫혔고 버틸 벽은 균열투성이었다. 진실은 타이밍이 전부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타이밍이 진실을 파괴한다.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은 거짓보다 잔인했다. 정순이는 이미 진실을 절반쯤 고백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절반의 진실은 지은호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남은 절반이 고성희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진실은 하나의 퍼즐이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 두 개의 퍼즐 조각처럼 보였다. 지은호는 그 틈새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다. 틈새가 벌어질수록 그 사이로 오래된 의심과 억눌린 상처가 검은 물처럼 흘러들었다. 이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손등에 오래된 흉터를 만졌다. 젊은 시절 철공소에서 일하다 남은 상처였다. 사람들은 그 흉터를 거칠다고 했지만 김다정은 늘 당신의 성실이 새겨진 자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지은호를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이 흉터가 내가 지은 죄의 표식이라면 어떡하지? 말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죄책감은 언제나 말보다 앞서 달린다. 김다정은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에 맞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침묵을 읽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다. 읽었다는 걸 내색하지 않는 법까지도. 여보, 숨지 마요. 아이들이 알아야 할 건 사실이지 변명이 아니에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비난은 아니었다. 김다정의 단호함은 늘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붙들기 위한 쪽이었다. 이상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 뒤가 뜨거웠다. 뜨거움은 부끄러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지혁은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망설였다. 지은호가 옆에 있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비로소 사랑이 방패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켜주겠다는 말이 상대의 결정권을 빼앗는 순간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침범이었다. 그는 이상철을 찾아가 얻은 충고를 반복해 떠올렸다. 정답을 주지 말고 결정할 시간을 줘라. 충고는 단순했지만 실천은 어려웠다. 이지혁의 손은 자꾸 휴대폰으로 향했다. 위로의 문장을 쓰고 지우는 걸 수십 번 반복했다. 내가 결정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그는 결국 그 문장을 저장만 하고 보내지 않았다. 보내지 않는 메시지가 때로는 보낸 메시지보다 더 많은 것을 지켜낸다는 걸 그는 알았다. 말은 흘러가지만 침묵은 남는다. 반면 박성재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싸움을 택했다. 이미 세상에 공개한 첫 번째 폭로에 이어 두 번째 서류를 준비했다. 그 속에는 박진석이 저지른 음지의 계약, 고성희가 묵인했던 과거, 그리고 지은호의 출생이 기업 비밀과 얽혀있다는 섬뜩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서류를 덮고 난 뒤 거울 속 자신을 본 박성재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번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누군가 덜 잃는 게 목적이다. 덜 잃는다는 말은 이상한 위안을 줬다. 이길 때보다 지킬 때 인간은 조금 더 인간 같아진다. 박진석은 분노 대신 냉소로 반응했다. 성재야, 내가 진실을 밝히면 세상이 박수를 칠 것 같지? 세상은 진실보다 힘의 박수를 친다.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전 아버지처럼 힘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전 진실에 기대보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 같았지만 동시에 결별의 선포였다. 부자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냉소는 물이었고 결별은 불이었다. 물과 불이 부딪히면 김이 맺힌다. 시야는 흐려지고 사람은 그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박성재는 그 흐린 시야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흐림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있었다. 고성희는 흔들림 없는 얼굴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정순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지키려다 숨겼고 숨기다 잃었습니다. 단 한 줄짜리 제목은 누구의 변명보다 깊게 박혔다. 댓글에는 진짜 엄마다. 늦었지만 용기다.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다. 고성희의 매끄럽게 관리된 설명보다 정순이의 서툴지만 진솔한 고백에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물렀다.
사람은 완벽함보다 망가짐에 더 오래 머문다. 망가짐에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던 고성이는 미세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들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결국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여.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갈라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돈과 권력이 잠깐의 질서를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오래가는 신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걸. 다만 그녀는 질서를 택했다. 신뢰는 느리고 느림은 두렵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으로 속도를 택해온 사람이다. 지강호는 여전히 빚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 채권자들 앞에서 증거 파일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더는 제 누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건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돌아온 건 비웃음이었다. 기록은 힘이 없지. 힘이 돼줄 사람은 있냐? 지강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제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상대의 표정을 바꿔놓았다. 두려움이 서서히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진다. 존중은 협박보다 오래간다. 지강호는 그 오래감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지완과 박영란은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엄마가 정한 전시 동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동선을 만들고 싶어. 박영란의 고백에 지완은 대답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길을 같이 걸어줄게. 다만 어디가 막혀 있는지부터 보자. 그들은 사랑을 거창한 약속으로 증명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선택으로 서로를 지켰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결국 큰 길이 된다. 빛의 각도를 바꾸는 일이 때로 표지판을 바꾸는 일보다 더 어려웠지만 둘은 그 어려움을 함께하기로 했다. 함께하는 어려움은 혼자 하는 쉬움보다 튼튼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호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복수 대신 복원을 택하겠다. 하지만 복원이 죄를 지우는 말이 되지 않도록. 그 문장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복원은 미화와 다르다. 복원은 상처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다시 살을 붙이는 일이다. 지은호는 그 차이를 이해하려 애썼다. 이해하려 애쓰는 일 자체가 이미 복원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아직은 몰랐지만. 그리고 뉴스 속보가 터졌다. 내일 오전 9시 정순이 공개 인터뷰. 오전 10시 고성의 기자회견. 두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표였다. 세상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은호의 이름이 이미 그 중심에 놓여 있었다. 기다림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키웠다.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고 누군가는 세워질 것이다. 아니, 모두가 조금씩 무너지고 조금씩 세워질 수도 있었다. 드라마는 늘 둘 중 하나를 요구하지만 현실은 자주 둘 다를 선물한다. 새벽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숨소리 뒤에 한 문장이 붙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냐 복원이냐. 지은호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내 편이 되겠다. 그 목소리는 선언이자 경고였다.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주인이 되겠다는 약속.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오전 9시 정순이의 공개 인터뷰가 시작됐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눈가에 굵은 화장은 없었다. 대신 눈빛에 오래된 피로와 담담함이 있었다. 지키려다 숨겼습니다. 숨기다 잃었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아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욕심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 문장은 고백이었고 퇴장이었다. 어머니로서의 퇴장이 아니라 통제자로서의 퇴장이었다. 댓글창에는 분노와 연민이 다시 섞였다. 사람들은 울컥했고 동시에 의심했다. 진실은 그렇다. 누군가를 울리고 다른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1시간 뒤 오전 10시. 고성희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그녀는 완벽한 수트를 걸치고 완벽한 미소를 걸었다. 그러나 마이크 앞에서는 완벽이 자주 깨졌다. 지은호 양은 제 딸입니다. 그 인정은 늦은 박수와 함께 기록됐다. 이어지는 질문이 칼날처럼 날아왔다. 이상철 씨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젊은 시절 저도 철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서로의 이름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사이였어요. 그 문장은 모호했고 모호함은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 딸의 출생 과정에 회사 자금이 얽혀 있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다. 제 아이를 회사와 연결하지 마세요. 그건 어른들의 죄입니다. 문장은 멋있었지만 멋있음이 진실을 보증하지는 않았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 거칠어졌다. 그 시간 박성재는 다른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서류를 공개합니다. 누가 제게 묻더군요. 왜 가족을 배신하느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가족이란 말로 죄를 덮는 순간 진짜 가족이 무너진다고. 그의 인터뷰는 폭풍처럼 퍼졌다. 박진석의 집무실 유리는 빛을 잘게 부수듯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았다. 분노는 행동을 재촉하지만 두려움은 행동을 멈춘다. 박진석의 안에서 두 감정이 서로 목을 조르며 싸웠다. 이지혁은 TV를 꺼버렸다. 그는 지은호의 카페 앞을 스쳐 지나가며도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맞은편 벤치에 앉아 손에 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보내지 않은 그 한 줄. 내가 결정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저장했다. 기다림은 때때로 비겁함으로 오해받지만 오늘의 기다림은 분명 용기였다. 붙들고 싶은 충동을 풀어놓는 용기. 정오 무렵 지강호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채권자들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목록이 적힌 종이를 내밀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내가 그 파일을 세 군데에 나눠 저장했다고.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군데가 무너지면 두 군데가 남게요. 돈은 한 번에 못 갚습니다. 대신 매주 갚겠습니다. 그리고 누나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대답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렸다. 오래 걸린 대답은 보통 쉬운 대답이 아니다. 한 달 준다. 그 안에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거칠지만 처음으로 열린 문이었다. 지강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도망치지 않겠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은 살아온 모든 습관과 싸우는 일이었다. 습관은 강했고 그는 그 강함과 매 순간 겨뤄야 했다. 오후 박영란은 전시 동선을 마지막으로 고쳤다. 입구에서 빛을 바로 쏘지 말자. 사람들은 밝음에 눈이 멀면 어둠 속에 숨은 걸 못 봐.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나가자. 두 사람의 작업은 사소해 보였지만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연습이었다. 처음을 낮추고 끝을 높이는 방식.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하겠지만 끝에서는 아마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다. 해가 기울 때쯤 지은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번호는 익숙하지 않았다. 오늘 밤 얘기할 수 있을까? 목소리는 고성희의 것이었다. 공식 자리 말고 그냥 두 사람으로서. 지은호는 잠시 침묵했다. 네. 조건 있어요. 말해. 질문에 비스듬히 답하지 말 것. 오늘만큼은 정면으로. 알겠어. 짧은 합의였다. 합의는 약속보다 가볍지만 때로는 약속보다 단단하다. 밤 두 사람은 카페가 아닌 작은 공원의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완벽한 미소를 씻어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널 멀리했다. 아이러니한 문장이었다. 왜 하필 그 방식을 택했죠? 내가 가진 건 그 방법뿐이라고 믿었으니까. 믿음은 때로 핑계예요.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아껴왔다. 미안하다는 말로 또 한 번 너를 가두고 싶지 않아서. 오늘은요? 오늘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원하면 그 말로 끝낼게. 원치 않으면 그 말부터 지울게. 지은호는 오래 생각했다. 말하세요. 하지만 오늘만. 내일부터는 행동으로. 짧은 고개 끄덕임이 오갔다. 그 고개 끄덕임은 처음으로 같은 리듬을 가졌다. 그 시각 박성재는 이수빈과 촬영을 마치고 편집실에 앉아 있었다.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을까요? 아니.
맥락을 길게 가자. 이번엔 오래 남는 게 목적이야. 화면 속 자막은 과감하게 비워졌다. 조회수보다 오래 가는 건 기억입니다. 이수빈이 웃었다. 시청자가 이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도 돼. 다만 잊지 않았으면 해. 박성재가 화면을 끄며 말했다. 잊히지 않음은 종종 사랑보다 오래가고 더 무겁다. 밤 11시 59분 또 한 줄의 속보가 떴다. 내일 오전 검찰 소환 통지서 발부 박진석 측 법적 대응. 세상은 더 시끄러워졌다. 시끄러움은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는다. 그럴수록 사람은 더 쉬운 해답을 찾는다. 쉬운 해답은 대개 틀리다. 박성재는 알았다. 그래서 그는 더 길게 말하려 했다. 길게 말하면 사람은 한 번쯤 멈춘다. 멈춤은 생각의 문이다. 같은 시각 이상철은 서랍을 열어 젊은 날의 사진을 꺼냈다. 액자 뒤편에 메모를 끼웠다. 닮은 얼굴이 아니라 닮고 싶은 태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닮고 싶은 태도는 언제나 먼 곳에 있었다. 하지만 먼 곳을 향해 걷는 발걸음은 오늘의 자리부터 달라진다. 그는 내일 아침 지은호에게 이 액자를 건넬 생각이었다. 피해 증거가 아닌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지은호는 침대 머리맡에 노트를 펼쳤다. 나는 내 편이 되겠다. 복수 대신 복원. 변명 대신 사실. 침묵 대신 선택. 문장 사이에 여백을 남겼다. 여백은 숨을 위한 자리였다. 숨이 모자라면 사랑도 진실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녀는 스탠드를 끄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침이 밝았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맞았다. 정순이는 인터뷰 후 첫 끼로 죽을 끓였고 고성희는 변호사와 마지막 문장을 다듬었다. 박성재는 언론사에 보낼 압축 파일 이름을 바꾸었다. 파이널. 집에서 이너프. 집으로. 이지혁은 보낸 적 없는 메시지를 하나 더 저장했다. 내가 원하면 그때 말하겠다. 지강호는 약속 장소로 나갈 버스를 기다렸다. 손에 쥔 동전이 땀에 젖어 무거웠다. 박영란은 전시장 첫 조명을 켰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가는 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이상철은 액자를 가방에 넣으며 김다정에게 한 줄만 말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겠다. 김다정은 미소로 대답했다. 미소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정오 직전. 지은호가 움직였다. 그녀는 두 엄마의 회견장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대신 시청 앞 광장의 작은 스탠딩 마이크 앞에 섰다. 누구의 초대도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적지 않았고 카메라 몇 대가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누구의 딸로 서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과거를 처벌해야 할 일은 처벌받아야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춘 죄는 빛 아래로 나오겠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복원을 택합니다. 복원은 용서가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 다시 삶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를 누구의 편으로 묻지 마세요. 저는 제 편입니다. 그리고 제 편인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광장은 잠깐 고요했다. 고요는 종종 찬성보다 무겁다. 누군가는 박수쳤고 누군가는 욕을 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였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때로 혈연보다 강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속보 고성애 측 핵심 증언자 익명 인터뷰 예고. 또 다른 파문이 시작될 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은호는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기로 이미 마음속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하루 종일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부딪혔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호흡이 이어졌다. 박진석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인정했고 박성재는 조금 늦은 평온을 얻었다. 이지혁은 여전히 보내지 않은 두 개의 메시지를 쥐고 있었고 이상철은 액자를 건네줄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김다정은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 집은 문과 창문이 많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건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밤 11시 59분.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집에서 동시에 적혔다. 내일은 어제와 다를 것이다. 지은호가 썼고 박성재가 썼고 정순이가 썼다. 고성이는 쓰지 않았지만 대신 서랍을 닫았다. 닫은 서랍 안에는 미처 꺼내지 못한 몇 장의 종이가 남아 있었다. 그 종이들은 언젠가 또 다른 폭풍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눕혀졌다. 새벽의 첫 알림이 울리기 직전 지은호는 눈을 떴다.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내 편. 그리고 일어섰다. 내 편이 된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하루가 모이면 결국 이야기의 결말이 바뀐다. 결말이 바뀌면 어제까지의 예측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가치였다. 오늘이 어제와 다른 이유였다. 이제 모든 인물은 제자리에서 한 칸 더 나아갔다. 한 칸의 움직임이 모이면 길이 된다. 그 길 위에서 사랑은 덜 흐리고 예의는 더 분명해진다. 누군가는 넘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모두가 안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려움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화면 아래에 또렷한 자막처럼 남는다.